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사적 소유 제도 확립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 제도 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적 경제 성장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성 있는 산업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각 산업에 배분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회사 제도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주된 제도입니다.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용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회사가 이와 같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 그 자체가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대 민법이 권리와 의무 주체로서 자연인 이외에 법인을 두고 회사를 법인으로 하여 그 자체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회사제도는 민법의 법인이지만 회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규범은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제도에 대한 법적 규범인 일본의 상법은 1920년까지 조선에서 온전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910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조선총독부 제령 제13호 회사령은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그리고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고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일본의 상법과는 달랐습니다. 회사령의 시행이 조선에서의 법인기업의 발전을 제약하였다는 것이 동설적인 주장이지만 조선에서 회사 설립의 붐은 회사령이 철폐되기 이전인 19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8년 6월에는 회사령을 개정하여 조선에 지점을 둔 일본 회사는 일본 상법에 따르도록 하여 일본 회사가 조선에 지점을 두는 것은 신고주의에 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920년 4월에는 회사령이 폐지되어 일본과 같이 회사는 신고주의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령이 시행된 기간 동안 회사 설립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사령이 시행된 시기 동안의 회사 수 및 납입 자본금의 증가율은 그 이후 시기에 비해 낮지 않았습니다. 1911년에서 1919년 동안과 1919년에서 1941년 동안의 회사 수 연평균 증가율과 납입 자본금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회사 수의 경우 앞 시기는 11.6%, 뒷 시기는 10.3%였으며 명목 납입 자본금의 경우 앞 시기는 27%, 뒷 시기는 13.3%였습니다. 20세기 전반 한국의 회사 추이를 일본 및 대만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회사의 발전은 매우 빨랐습니다. 1912년에서 1938년 동안 회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일본은 6.3%, 대만은 9.4%였는데 한국은 12.16%였습니다. 동기간 연평균 명목 납입 자본금의 증가율을 보면 일본은 10%, 대만은 7.6%였는데 한국은 14.7%였습니다. 조선에서 회사가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에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자본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회사의 설립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 자본금에서 한국인 회사의 납입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1년의 14.5%에서 1939년의 10.6%로 감소하긴 하였지만 동기간 동안 일본 본토의 납입 자본금은 2.5배 늘었음에 반해 한국인 회사의 납입 자본금은 4.13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 자본금에서 한국인 회사의 납입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한국인 회사의 납입 자본금 성장 추세가 일본과 비교할 때 낮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계 자본이 한국으로 빠르게 진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인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대체로 적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자본 규모의 영세성은
한국인들의 자본 축적 및 동원 역량이 취약한 데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소상인이나 서민들이 회사 창립의 주체로 등장한 데에도 기인하였습니다. 한국인 회사는 1921년 131개사였는데 1939년에는 2171사로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은 납입 자본금 1만 원 미만의 회사였는데 1921년 5개에서 1939년에는 825개로 늘었습니다. 납입 자본금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회사도 빠르게 늘었는데 1921년 27개에서 1939년 868개로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이 소규모인 회사들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1회사당 납입 자본금은 1933년까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인 회사 중에서도 중규모 내지 대규모 자본금을 가진 회사도 나타나서 1회사당 납입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납입 자본금 50만 원 이상의 한국인 회사의 추이를 보면 1921년에는 12개였는데 1939년에는 45개로 늘어났습니다. 식민지기 동안 소상인이나 서민들이 회사 창립의 주체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규모가 큰 회사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한국인들의 자본 축적 및 동원 역량도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기업 설립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지방의 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교통이 발전하고 미국, 면화, 뇌고치 등 다양한 농축산물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전역적으로 전개되고 지방 도시들이 발전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도시다운 도시가 없었지만 개항 이래 개항장이나 교통의 요충지에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이들 지역이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새로운 도시가 주는 경제적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도시로 모이면서 서울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도시들이 형성되었습니다. 1920년에는 경기도의 경성부와 인천부와 개성면, 충청남도의 대전면, 전라북도의 군산부와 전주면, 전라남도의 목포부와 광주면, 경상북도의 대구부, 경상남도의 부산부와 마산부, 평안남도의 진남포부와 평양부, 평안북도의 신의주부, 한경남도의 원산부와 함흥면, 한경북도의 청진부가 큰 도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앞에 열거한 17개 도시의 1920년 인구는 69만여 명에 달했고 이 중 25만 명이 서울의 인구이고 나머지 44만 명은 16개 도시의 인구였습니다. 1920년 69만여 명의 도시 인구 중 한국인은 49만여 명이어서 전체 도시 인구의 71.4%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도시의 성장이 동반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기민하게 포착하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가는 한국인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회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성에 본점을 둔 한국인 회사 수는 1921년에 42개에서 1939년에는 545개로 늘었지만 경성에 본점을 두지 않는 회사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서 경성에 본점을 둔 한국인 회사가 한국인 회사에서 차지한 비중은 1921년 32.1%에서 1939년 25.1%로 감소하였습니다. 경성을 제외한 16개 도시에 본점을 둔 한국인 회사 수는 1921년 46개에서 1939년 657개로 늘었는데 이 회사들이 한국인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21년 35.1%에서 1939년 30.3%로 줄어들었습니다. 17개 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도읍에 본점을 둔 회사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항계 개화파들이 구미의 회사 제도를 처음 소개할 때
한국인들은 회사 제도를 매우 신기하게 여겼지만 1945년 해방 이후 회사 제도를 매우 친숙한 제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방에 모여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 사장, 누구누구 이사, 누구누구 감사 등 근대 회사 제도 직함들을 일반적인 호칭으로 사용하는데 어색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제도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교육제도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